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칼슘 편 1편 김광호 선수가 따로 해주셨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주말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제가 먼 길을 왔습니다. 시흥까지 와서 이제 이렇게 2편 영상을 찍게 됐어요. 오늘 칼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잖아요, 그죠? 네, 오늘은 2편으로 이어져 들어가는 거고요. 칼슘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준 다음에 이 칼슘이 저번 1편에서는 근신경이라든지 근육 활동에 기여하는 것들을 설명을 했다면 네. 이번에는 뼈에 작용을 하는 그런 트레이닝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칼슘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이어가 볼 거고요. 실전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저번에는 이런 영양소를 섭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칼슘의 중요성을 좀 더 집중을 많이 해서 얘기했다면 네. 오늘은 그러면 그런 영양소를 섭취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영양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보면 인체 골격에 있습니다. 인체 골격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몸통 골격과 사지 골격으로 나뉘는데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고요.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된 몸통 골격, 이 체간 골격이라고도 하죠. 머리뼈부터 꼬리뼈까지예요. 네. 그리고 사지 골격이라고 하는 이 팔다리 뼈를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뼈에 도움이 되는 트레이닝들을 진행을 하기에 있어서 먼저 알아본 이 두 파트에 어떤 작용을 이뤄내야 되는지 거기에서부터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네. 뼈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딱 태어나서 얘가 계속 자라기만 하고 어느 정도 자라면 멈춰 있는 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파괴 생성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노화가 진행될수록 생산율이 파괴율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런 약해지면서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 특성은 이 부하에 대한 적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이렇게 뼈대가 있는데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런 근육들이 이 뼈에 대해서 적당한 이런 압력을 제공을 해줄 수 있는 충분한 좋은 기능이 발휘가 된다면 뼈는 튼튼해지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근육 활동을 통한 이런 트레이닝들이 뼈나 관절들한테도 큰 이로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주변에 지나다니시다 보면은 그 센터 홍보 문구에 골밀도를 올려준다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 이제 저항 운동을 통해서 이제 뼈에 이제 부하에 대한 적응을 통해서 골밀도를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조금 더 상승시켜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세 번째는 방향성인데요. 이제 트레이닝 얘기로 이어들어가기 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뼈는 부하를 받는 방향성을 존중한 상태에서 이 뼈의 성장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자,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뼈를 둘러싸고 지지를 해주고 안정성을 제공을 해주는 근육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이 뼈에 대한 이 부하를 받는 방향성을 잘 생각을 해서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는 게 이상적인 뼈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좌우측이라든지 이런 횡단면보다는 수직면에서의 이런 트레이닝을 통한 부하를 가해준다면 뼈의 성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훨씬 더 이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기 아이들한테는 수직면에서 신체 전반부에 적용되는 부하를 늘려주는 것이 성장에 훨씬 더 큰 이로움이 되는 거고, 아울러서 성인에게도 고래 밀도를 증진시켜주기 위해서는 분명히 수직 방향에서의 부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네. 해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좋은 방향성으로 제공되는 부하들은요, 이 몸통 골격과 사지 골격 두 가지를 다 잘 존중한 상태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앞서 설명드린 뼈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적용되는 트레이닝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운동 뭐죠? 스쿼트라고 부르는 운동이죠. 어떻게 보면 또 보디빌딩의 꽃, 웨이트 트레이닝의 꽃인 스쿼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수직 부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실 가장 직접적인 그렇죠. 영향을 끼치는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단면적으로 스쿼트를 예시를 들어주면 야, 그러면 어차피 레그 프레스도 하체 운동인데 하체 운동 해도 되잖아. 사지 골격만 고려를 하면 맞아요. 그런데 이 체간 골격까지 고려를 한다면 스쿼트를 해야 되는 게 훨씬 더 이상적이라는 거죠. 왜냐? 레그 프레스 같은 경우는 체간 골격에는 부하를 줄 수 없지만 스쿼트는 두 가지 다의 수직 방향으로 이상적인 부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뼈의 성장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이제 뭐 우리가 많이 밀리터리 프레스라고 부르는 오버헤드 프레스라는 운동이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직 방향으로 몸으로 부하를 내리꽂는 형식이기 때문에 대퇴골이 되게 강한 뼈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대퇴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계속 말하는 수직 방향에 대한 저항에 그런 것들을 바로 직접적으로 받는 뼈이기 때문에 강한 거고요. 뭐 밀리터리 프레스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체 영역에서의 이제 뼈에 대한 부하를 이겨내야만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동을 제대로
수 있는 것이고 안정성 같은 것들이나 오늘 얘기했던 뼈의 건강 같은 것들에 직접적인 관련을 끼치기 때문인 거고요. 그렇죠. 마지막 운동은 데드리프트예요.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도 뭐 네. 이상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는 네. 운동이죠. 두말하면 입 아픈 운동입니다. 정말 좋은 운동이고 사실 이런 고강도 다중관절 운동들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골밀도나 이런 뼈의 건강들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면서 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은 오히려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아 그렇죠. 오히려 혹은 관절에 큰 부담을 준다. 한때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에는 좀 많이 사그라든 얘기인데 아직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오히려 적당한 웨이트 트레이닝은 성장기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적인 부하로 이상적인 트레이닝을 진행을 했을 시에 성인에게 접목되는 골 밀도 증진이라든지 뼈의 건강 그리고 아까 둘러싸면서 얘기를 설명을 해줬었던 관절의 안정성이라든지 기능 그리고 구조에 아주 좋은 효과를 미치는 트레이닝들입니다. 그렇죠.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것 자체가 뼈의 건강을 위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안 할 이유를 찾기가 더 힘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만 하는 운동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해서 뭐 오늘 이런 전편의 칼슘 얘기부터 시작해서 영양소로 이제 섭취하는 방법, 양 그리고 그럼과 동시에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 운동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그 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한동안 뭐 웨이트 트레이닝 하거나 보디빌딩 하면 키가 안 큰다 라는 이제 낭설들이 떠도는 시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운동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거의 정설이었고요. 그런 그렇죠. 것들이. 근데 사실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참고하시면 오히려 성장기 어린아이들한테 이제 올바르게 시행된 웨이트 트레이닝은 오히려 이제 뼈의 밀도라든지 성장에 있어서 그러니까 키 크는 거에 있어서 오히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주제 같은 거 혹시 바라시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전정환 김광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